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시장이 계속 사이드카가 걸립니다.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강한 낙폭을 키우거나 강한 상승을 기록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뉴 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변동성 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의 조정폭이 깊어지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 장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내일 우리 장 휴장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장 바로 재개가 될 텐데 일단 오늘 밤 미국의 선물 시장,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할지 좀 알아볼게요. 오늘도 외국인이 좀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갔고요. 개인 투자자만 매물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는 두 자릿대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도 마이너스 9%대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TSMC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 계속 좀 커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했는데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 또 중국의 CXMT가 이 상장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물량이 이 중국 반도체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서 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락세를 보였던 알테오즈는 오늘 하락을 멈추며 보합 마무리 지었고 2차 전지 형제들, 로봇주들 전부 다 빠지고 반도체 소보장도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제 포트 한번 볼게요. 제 포트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대응을 했는데 일단 APR이 상승권으로 수익 전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시장이 떨어질 때 대체적으로 잘 버텨줬는데 계속 이런 흐름을 7월 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종목이 화장품 종목들이다라는 점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삼성전자 추가 매수한 물량 오늘도 빠졌습니다. 상승률 23% 기록하고 있지만 추가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좀 계속 하락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뉴파워플라즈마 오늘 제가 매수했습니다. 마이너스 0.1%로 제가 저점 매수 잘한 것 같고 기아 오늘 추가 매수했어요. 기아도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텨주는 것 같길래 좀 추가 매수 시도했으니까 좀 곧 수익 전환할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수행의 시선 확인하겠습니다. 한 장 더 있습니다. 대한전선 상승률 마이너스 19%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중 마이너스 20%대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하락분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점 확인시켜드립니다. 오늘 제 시선은요. 다시 빠져나가는 외국인 반등 가능성 있을까입니다. 이틀 동안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매수량이 늘어났거든요. 달러당 원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외국인의 매력 포인트로 자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연속적인 수급 기대할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시선 강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용준, 명성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필 또 시장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하루 반등하고 다음날 반락하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바닥이라도 잡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박스권 횡보라도 좋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이제 오늘 정부로부터 이제 레버리지 보완책이 나왔는데 이 보완책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런 변동성이 좀 적어질까라는 기대감도 살짝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CXMT의 그 상장 소식이 오늘 좀 반도체주를 크게 흔들리게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자금들이 중국 반도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하거든요. 이용준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질의를 받고 좀 알아보긴 했는데 네.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간단한 이벤트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이벤트 중에 하나가 창신 메모리죠. 창신 메모리의 상장에 대한 이슈인데 이게 저도 사실은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서 중국 업체가 왜 없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하고 있었는데 딱 오늘 딱 출근할 때 보니까 창신 메모리의 IPO에 대한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준비해 보니까 단순히 상장에서 끝나는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간에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보여주신 것처럼 역대급 IPO거든요. 중국은 하면 규모가 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상장하게 되면 D램 가격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도 분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범용 메모리 가격에 대한 심화가 커질 거니까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꼭 부정적으로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기술력은 아직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급에 그렇게까지 빠질 것 같지 않다는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도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1, 2년 동안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이게 악재라고 보지 말고 수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으로 우위가 있는 또 기술력으로 우위가 있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강세를 비춰줄 거라고 시장이 보고 있고 그리고 TC 본도의 제왕인 한미 반도체 어제 상한가를 찍어줬죠. 한미 반도체도 이번 이슈로 더 큰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동시에 보면 대응하시면 좋은데 핵심은 단기간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이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항상 이 중국이라는 노이즈가 끼면 우리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2차 전지 산업도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중국이 너무나 큰 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뭘 한다 그러면 이 반대인 국내 증시 업체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반도체가 그럴까?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력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 경쟁력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원리를 좀 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이즈가 계속 반도체를 괴롭힐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명성욱 위원님께 조선에 대한 전망 들어볼 텐데 일단 너무 오랜만에 뵈요 위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지만 네. 되게 반갑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종종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시장에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조선 섹터가 시장 대비해서 좋은 지지를 좀 보여줬거든요.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HD 한국 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도 다 해서 양봉 흐름 보였고 이제 캐나다 잠수함권으로 한번 크게 좀 밀렸었던 조선 섹터가 오늘 이렇게 좀 지지를 잘 받은 이유가 뭔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섹터인지까지 좀 해석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근래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삼성전자, 삼전익스라고 그러죠. 반도체 위주의 장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급등락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개되는 이런 모습이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SK 이 6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가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위주의 장세, 롤러코스터의 장세인데 우리 앵커님이 지금 오늘 조선주 전반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별 의미 없어요. 트럼프의 조선에 대한 한국의 도움 이거 사실 우리가 뭐 1년 전부터 트럼프 정권 출범부터 우리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조선주가 아니라 조방원 전반에 낙폭이 지금 심화된 모습이죠. 조방원 한때 돌아가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 전개했죠. 그러나 지금 조방원 전반은 적게는 50% 그리고 많게는 3분의 1토막까지 밀린 종목도 있습니다. 대표 기업 중에서. 상당히 지금 조방원 전반이 지금 어려운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이제 조선주의 반전은 뭐 트럼프의 지금 국내 조선에 대한 이런 발언이었죠. 한국과 함께.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뜬다라는 것은 저 어떻게 보면은 좀 주식시장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은 단기적으로 떴는데 저는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방산, 원전 다 좋게 보고요. 좋게 본다라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선주를 한다라면 당연히 하나오션이죠. 이 하나오션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에서 한 30%, 30% 전후로 하락을 했는데 만약 내일 아니면 월요일 날 뭐 어떤 돌발 악재가 나와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막 10%, 20%확 빠진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 전반이 긍정적인데 하나오션이 캐나다 그 잠수함 수주 전 안 된 거 잘 됐다고 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조선업 전반은 더 멋지게 클 것이고요. 캐나다 이슈로 급락이 나왔던 하나오션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부터 뭐 다음 주에 막 뜨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등치가 있으니까 주가는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주 전반, 특히 하나오션을 비롯한 전반은 다음 주부터 조정받으면 좀 여유 있는 관점, 우리가 단기 투자, 매일매일 수익을 내려는 분들은 접근 금지, 좀 여유 있게 저축의 개념. 그래서 나중에 연말이 되면은 또 추석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좋은 수익을 낼 분들은 조선주 전반 매력적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챙긴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조금 장기전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이용준 위원님께서 오늘 또 집중해야 될 섹터를 조선을 꼽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한국 조선 협력하자라는 코멘트가 좀 나와서 뭔가 심리적으로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 구두 협력이 좀 정말 이제 뭐 계약이라든지 우리 조선 섹터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천당과 지옥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죠. 요새 빠지면 지수가 1, 2% 빠져도 예전에는 많이 빠졌다. 그런데 지금은 4, 5% 더 이상 빠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시장에서 저 또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급들이 어디로 가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 섹터가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매일 이제 말 바꾸기도 많이 하지만 트럼프가 딱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날 우리나라에 전화해서 요청했던 게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거든요. 그때부터 작년 하나오션이 400%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화에 2조 2,003억 원 규모의 일감을 맡긴다 또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군함을 제조하고 그리고 MRO 유지 보수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오션을 필두로 우리나라 조선업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대부분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로는 두 종목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오션 한번 보시면 좋은데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배열 종목을 보고 신고가 종목을 대응을 하는데 지금 지수 자체가 역배열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시면 상단에 61선과 21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고 아직도 이제 반등이 나올까 궁금하시겠지만 차트를 아주 넓게 보면 지지라인은 지금 잡혀 있는 상태더라고요. 전고점을 이렇게 그어보면 전저점과 전저점을 연결해 보면 딱 지금 구간 85,000원, 75,000원에서 85,000원 지금 구간이 반등의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차트도 갖춰져 있고 지금 트럼프의 요청도 있고 또 한미 군사력에 대한 또 그 협동도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한번 원픽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상승률로 봤을 때는 오늘 현대힘스도 괜찮더라고요. 현대힘스도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오늘 생각보다 긴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간다 이런 접근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힘스는 조선주 트럼프 한국과 선박 협력에 대한 발언 이슈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힘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바라는 게 딱 보면 한 개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조선업이니까 하나오션, 현대힘스 또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는 말씀 주신 것처럼 바닥에서 모아가자라는
포지션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반등을 챙기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조금 잔잔하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명성욱 위원님께서는 방산을 꼽아주셨어요. 자, 오랜만에 이제 조선과 방산 두 섹터가 모두 나왔는데 오늘 조선과 마찬가지로 방산 종목들도 꽤나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94만 원대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 다시 100만 원대 갈 수 있는지 방산 지금 어떤 재료를 좀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 시세가 많이 줄 때 이제 조방원 이게 사실은 제조업 기반이죠. 제조업 기반 글로벌 시장에 우리 쪽 진영, 우리 쪽 진영이라 그러면 약간 이상한데 아무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이런 모습을 고려한다라면 이쪽에서 이제 최고의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방원 전반 동일하게 지금 관심이 필요한데 이슈가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약간 순차는 틀릴 것입니다. 방산 쪽은 다행스럽죠. 이제 우리가 남북이 갈려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방산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 집약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지금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 플러스 밸류체인이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체계적인 이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 최고의 모습입니다. 방산하면은 여러분 뭐 당연히 미국이겠죠. 유럽의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회 있을 때 한번 말했지만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유럽하고 한국하고 유럽의 전차는 지금 쓸 수 있는 게 한 3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유럽 전체를 합해서. 대한민국 2,200대입니다. 최고의 수준. 이 정도로 우리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방이 있죠. 미국도 우방이고 뭐 유럽도 우방이 있지만 과거에는 우방의 결속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우방의 결속이 좀 약화된 모습. 즉 힘센 이런 부분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약하면 밟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방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나요? 언제 끝나나요? 이란 부분 언제 끝나나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전쟁에 사담 후세인 이라크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물러가. 안 물러갑니다. 미국이 쿠웨이트로 진출을 합니다. 이라크에 하죠. 쿠웨이트 면적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경상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 이제 그 이라크군을 쫓기 위해서 이제 이라크에 이제 미군이 연합군과 함께 상륙할 때 지상군이 100만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란과의 문제요. 폭격을 막 하지만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상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반도에 6배, 7배 됩니다. 이란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돼가지고요. 결론은 여기서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란 부분의 이 부분이 딜레마예요.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 이런 걸 반드시 생각해서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 증시 반도체 위주의 장세에서 너무나 경쟁력이 좋은 밸류체인 최고인 조방원 전반이 너무나 많이 빠져있는 시점이어서 투자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산 전반의 주가들이 다 긍정적으로 지금 봐야 된다. 전제 조건은 이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을 제압하려면 현대전도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라면 지상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방산까지도 이제 조선과 함께 좀 볼 때가 되었나 봅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지 저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 포트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6월달에 이제 공략한 종목들 다 단기간 안에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고 저희가 이제 VM을 7월 14일에 공략했었는데요. V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이너스 9%대 좀 하락하긴 했는데 이제 수요일에 바로 이제 3% 정도 상승이 네. 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어떤 대응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제 그죠. 하루 만에 좀
바로 매도를 했었어야 되나요? 아니요. 제 생각인데 엊그저께 말한 거죠. 이제 14일 날이니까 화요일에 방송에 말씀드린 건데 VM 혹시 제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분이라면 저는 내일 하고 모레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공략하시면 보통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3일 정도는 지켜보는 게 일반적으로 종가 베팅에 대한 기간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하락폭이 크고 변동폭이 크기 때문인데 VM은 제가 엊그제 말씀드리고 아직은 상승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이스 해드릴 텐데요. 여전히 HBM 증설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너무 좋았는데 소부장주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소부장주의 수급이 확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다 빠지면서 좀 아쉬운 흐름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 주에 VM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살짝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이 있지만 분봉상 보면 하락만 있었던 건 아니고 하락 이후에 반등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외국인과 유관의 매도 물량이 컸기 때문에 크게 못 나왔지만 지금 ETF 자금들 특히 반도체 소부장 ETF 자금 중에 VM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VM 저는 여전히 목표가 이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분이라면 내일과 내일 모레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M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장이겠네요. 다음 주장 한번 흐름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대원 전선입니다. 전선주 중에서도 이제 좀 강한 탄력성과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대원 전선도 그렇고 최근에 전선주 쪽에서 계속 좀 수주 소식, 모멘텀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이 종목 지금 또 다시 사도 될까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공부방에 제가 가온전선, 대원전선 항상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어떨 때는 가온전선이 대장이고 어쩔 때는 대원전선이 대장인데 최근에 가온전선 급락을 한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확인했고 대원전선 여전히 목표가까지 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봤더니 14일이죠. 엊그저께 전력 테마 ETF에 대한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온전선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투신에 대한 자금이 빠지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그 돈이 대원전선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원전선 공략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5.55% 정도 편입했다고 하니까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원전선이 엊그저께 보니까 투신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때. 그리고 어제 상승, 오늘 눌렸는데 가온전선은 아쉽게 좀 많이 빠져있고 대장이 바뀌는 느낌이고 ETF 자금들이 가온에서 대원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빠를 것 같고요. 대원전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좀 목표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으니까 월요일날 장 시작하면 지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대원전선 여전히 매수 유효하고 목표가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원전선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성욱 위원님의 종목이고요. 급등수사본부에서 한스 바이오메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 저희가 바닥에서 사서 이미 20% 한번 단계 안에 기록을 챙기고 지금은 사실 다시 좀 봐야 되는 시기인가 아니면 매도하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 여쭤볼게요. 일단 뭐 한스바이오메드 약간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은 에스테틱 관련 그러니까 이제 피부 미용, 스킨 부스터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요 에스테틱이 화장품을 망라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산업에서 반도체도 굉장히 좋죠, 사실은. 그러나 에스테틱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화장품이나 글로벌 시장의 미국, 유럽 전부 다 이제 점령한다 그러면은 좀 약간 그렇지만요.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업황 자체는 긍정적인데 주가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주가는 제가 7월 초에 소개하고 한 20% 이상 반전이 나온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최근의 주가에 그러면 이번 주 롤러코스터의 모습이잖아요. 전반이 조정을 받으면서 눌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매력적인 국면이다. 뭐 다음 주에 마이너스권에서는 요 한스바이오메드 다시 공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한스 바이오메드 다시 공략해 보자라고 하셨고 다음 종목은 오늘 이제 조선주 언급해 주셨는데 7월 9일에 저희 급등수사본부에서 한화오션 공략했습니다. 이때 좀 바닥권이었어서 9% 정도 오늘 기준으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워낙에 바닥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한화오션 추가적인 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홀딩할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아까도 이제 조선업에 대한 얘기에서 잠깐 어필했지만요. 조선주 전반이 낙폭이 심화됐죠. 그런데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권으로 단기 악재가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악재 아닌데 캐나다가 너무 무리한 이런저런 요구를 하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됐는데 되레 캔슬된 게 더 낫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걸 악재로 시장이 해석하면서 3거래일 동안 30%가 급락이나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이 하나오션의 지금 전방위적인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의 조선업의 위상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조선 전반이 다 긍정적인데 하나오션이 약간 좀 도드라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 급락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저는 이런 데서 매수를 항상 권해드립니다. 이미 지금 매수를 해서 한 9%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정도에서 팔을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단기 투자 매일매일 매매하는 사람은 알아서 합니다. 5% 10%.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야 나만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나만 그지되고 나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수익 냅니까? 1년 전, 2년 전, 3년 전 2억 3억 투자했던 사람들이 몇 년 갖고 있어서 수익을 냈던 것이지 일상의 매매 패턴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러워하는 것을 나는 과연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부러워한 것인지 이걸 반드시 생각하시고 하나오션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물량 계속 확보 전략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오션 역시나 좀 장기적으로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이 수익을 크게 챙기셨기 때문에 명성우 위원님의 투자 패턴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나오션 보실 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제 관심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이호준 위원님은 반도체 소보장 네.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원익 IPS 한번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 그제 방송에 VM 말씀드렸고 오늘 AS 해드렸던 것처럼 아직 반도체 소부장이 흐름이 아쉽게도 오늘과 어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급이나 차트 그리고 재료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지수에 의한 하락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이제 많이 올라 있기도 하고 지금 엄청난 그 중심에 서 있지만 소부장 생태계를 직접 키운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게다가 HBM, 파운드리, 후방 산업의 결속을 가속화한다라는 기사가 바로 오늘 나온 기사예요. 쉽게 말하면 위에 머리가 움직이면 밑에 이제 몸통과 다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소부장 제조가 이제 진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초격차 전략에 소부장 생태계에 무게 중심을 둔다는 거는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는 거고 앞으로 2040년까지 앞으로 좀 올해가 26년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반도체만 2,10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건 다 오롯이 수주와 발주에 대한 물량은 소부장 쪽을 갖고 갈 텐데 원익 IPS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수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때 ETF 자금, 요새 ETF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중요한데 오늘 기사를 봤더니 반도체 ETF에서 원익 IPS 담았고 LG 이노텍을 뺐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리적으로는 지금 역배열의 지금 하락의 이후에 반등의 초입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코스피가 6%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익 IPS는 거의 양봉을 터치해주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아마 월요일 날 이어진다면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면서 이 종목이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략하실 분들은 월요일 날 시초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고점이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말씀 주셨습니다. 전공정의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명성호 위원님의 종목인데요. 방산주에서 골라주셨습니다. 예, 지금 시간은 짧게 맞아요. 한 25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조방원 전반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사안이죠. 조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필리조선소 최대 주주가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런 걸 고려한다면 조선 그리고 우주 항공 이런 부분을 아우르고 있고요. 전반의 종목 중에서 하나 시스템이 조방원 대표 기업 중에서 가장 낙폭이 심화됐습니다. 18만 원에서 지금 6만 원대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유 있게 이렇게 보신다면 굉장히 지금은 좋은 자리다. 자, 목표치 8만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 일단은 1차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시스템이었고요.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빠르게 종목 공개할게요. 저는 코스맥스 들고 왔고요. 시장 변동성 강할 때 이제 잘 버텨주는 시장 대비 아웃 퍼폼해주는 섹터가 화장품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코스맥스도 이제 좋은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이제 해외 기관 투자가가 이 헤지 펀드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많은 물량을 현재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도 매력 있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코스맥스 어떨까 했고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명성호 의원님, 코스맥스 어떻게 보세요? 코스맥스 좋죠. 좋아요. 네. 화장품 전반은 업황도 좋고 그래서 코스맥스 전반이 좋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전반 다 매력적입니다. ALPR을 비롯해 다 매력적이고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단기로도 좋고 또 중기로도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코멘트까지 받아봤고요. 이용전 의원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어떤 말씀 전해주세요? 방송 끝나고 지금 한미 반도체가 어제 상한가고 눌렸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TC 본도의 제왕 과연 지금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공개 방송에서 풀어드리고, 삼성전자 지금 120일선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잠시 후에 공개 방송 할 테니까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관심 있게 보는 한 종목,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마스터 클래스 시간 최태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채널 조금만 더 고정해주세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스터 클래스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최태훈 의원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장이 또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뭐 사이드카는 기본으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두 자릿대 하락을 계속 좀 겪다 보니까 뭔가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희망 가지면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추가 매수 많이 하셨는데요. 계속 좀 매수로 대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빠질 때마다 계속 걱정이 되거든요. 뭐 CXMT 오늘 이슈도 좀 있었고 지금 미증시 선물에서도 반도체가 떨어지는데 이게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장 여전히 매수입니까? 네, 그러게요. 오늘 한 주가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가 4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최근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현 시장을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보자면 이론적으로는 일단 설명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삼성전자잖아요. 성과급을 빼고 90조를 벌었는데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100조를 넘게 벌었단 말이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현재 1,500조가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죠. 60조를 채 못 버는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7,000조 수준입니다. 아무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만 이건 도저히 말로 설명 안 될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천대받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단일 종목 ETF가 지금 시장을 완전히 도박 방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안 될 만큼 당일의 방향성에만 지금 몰두하는 투자 자금들이 보이거든요. 거래대금 1위부터 15위까지가 모두 방향성 매매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누구 하나 현 시장이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간인데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벌여야 될 이 판국에 초상집과도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금 굉장히 냉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용기 내서 과감하게 전략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제가 감히 이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압축해서 좀 요약을 드려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현재 구간에서는 투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계좌를 보면서 피로감의 절정에 달해 있다고 해서 매도하기 전까지는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되도록이면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IMF, 코로나 시절 이 역사적인 이슈가 있었던 그 급락 구간에서도 우리는 급등이라는 결과물로 바꿔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펀더멘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인 이슈만으로 무너졌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역사적인 급락 구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낙폭을 보여줬다라는 거. 펀더멘털이 유지되는데 일시적으로 수급이 뭉개져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한 경제 상황과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털 실적 그리고 시장에 퍼져 있는 통화 유동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이 구간에서의 투매는 두고두고 후회를 남길 수 있을 만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B2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용과 미수는 수익 구간에서는 값하는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이 하락 구간에 걸려버리면 손실이 제곱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10번 잘했다가도 한 번 급락 구간을 잘못 맞아버리면 계좌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여러분들이 교훈처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요즘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계좌를 매일매일 눌러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추락하고 있는지를 확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멘탈이 받쳐줘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탄탄한 멘탈, 건강한 멘탈을 잘 유지하는 투자자들이 좋은 수익을 가져가기 마련인데 매일매일 손익을 두들겨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손실 나고 있다고 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멘탈을 지킬 줄 아는 자세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모두 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최악의 구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오늘도 금융당국의 단일 종목 ETF 규제 방안이 나왔는데 이걸 못 잡아서 안 잡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1차 방안을 냈고 안 잡히면 2차로 강력한 규제를 더 낼 것이에요. 2차, 3차, 4차까지 잡힐 때까지 금융당국은 계속 시도할 겁니다. 어차피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면 지금 이 역대급 저평가 구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선행 PR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5배 수준입니다. 전쟁보다도 더한 그런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우리 냉정하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과연 심리에 져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의 투매를 놓아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휴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쯤이면 시장도 한 번 더 기지개를 켤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 꼭 이겨내서 승리의 환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희망찬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엔 진짜 말씀처럼 시장이 반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반등 말고 시원한 반등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좀 언급이 되는 섹터가 조선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조선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멘트하기도 했고 또 이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15억 달러 규모로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주가 바닥을 다지기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반도체 관련 종목이 쉬어가면 조선 관련 종목들이나 이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구조. 지금 좀 오래 고착화되어 있는 구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이 조선업 관련해서 실적이 정말 짱짱한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 기업과 조선 협력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건조한 해군 함정을 이제 국내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시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조선 업체들이 아침부터 강세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 희소식이 있었는데 미국의 해사청이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2조 3천억 규모의 국가안보 다목적선 건조 사업을 수주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뉴스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생기면서 조선업이 모처럼 활기를 띈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했잖아요. 코스피 선물이 하한가까지 이를 만큼 아주 쇼킹한 하루여서 제대로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선업종 중에서 정말 자신하고 있는 또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섹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조선 엔진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조선 엔진을 수출하는 회사가 세 회사가 있죠. 한화 엔진, 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STX 엔진인데 전 여기서 좀 희한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글로벌에서 중국과 대한민국 모두 조선 시장 1, 2위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 두 나라 모두 대한민국 엔진을 쓰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3사의 엔진 3사는 모두 3년치 일감을 두둑히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LNG 투자가 대폭 확대가 돼서 글로벌 시장에서 북미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LNG선 90%를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엔진, 대한민국 3사의 엔진이 모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북미와 마스카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언제고 계속 또 시장의 뉴스로 큰 빅 이벤트로 자리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엔진의 수리예요. 그 부분에서도 대한민국 엔진 3사의 높은 수주 모멘텀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3.5년간의 일감이 꽉 들어차 있다라고 해요. 공장 가동률은 100% 정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엔진 3사의 수익성은 폭발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어떠냐면 이렇게 호재가 넘치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고점에 있냐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HD 현대 마린 엔진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4월 27일 이후로 거의 3개월 가까이 계속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반등 다운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축축 처지는 모습들이었는데 현대 마린 엔진이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시장이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놀라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전저점을 이탈해서 이렇게 연중 신저가 부근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매력이 상당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엔진 3사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만큼 우리는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이런 조선 기자재단에서 엔진 관련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 넣어놓으면 분명히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조선 엔진 분야 섹터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고 앞으로도 어떤 좋은 종목이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좀 관심주 두 가지를 가져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전력설비 안에 있는 대장주를 들고 오셨네요. 네, 오늘 포트폴리오에 꼭 넣었으면 좋겠을 종목들을 하나씩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제가 반도체 소부장단 기업들하고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씩은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지수가 이제부터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반등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투여받을 수 있는 낙폭 과대 실적 종목들을 좀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두 종목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종목은 전력 인프라 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종목 LS 일렉트릭을 다시 한번 조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AI 시대를 위해서 노후 전력망 교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북미 지역의 과감한 투자 자금이 쏟아지는 분야죠. 시대적인 수혜가 지속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2025년과 2026년 상반기까지는 송전 분야의 수주가 폭발이 됐습니다. 저 한 달에 두세 건씩 꼬박꼬박 수주가 폭발하면서 수주 잔고가 6조 원이나 가득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배전반의 시대가 왔어요. 송전 이후에 배전반 시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LS 일렉트릭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송전과 배정, 이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가장 잘하는 회사를 찾자면 1티어, 탑티어 기업으로 바로 LS 일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45%나 성장이 됐어요. 작년에도 높은 성장률을 가져갔는데 작년 대비해서도 45%가 성장됐다라는 이런 소식과 지금 수주 잔고가 꽉꽉 들어찬 상황, 그리고 납품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Q와 P가 동반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의 종목 LS 일렉트릭 주목하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전력 인프라의 슈퍼사이클은 2026년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2030년 이후에도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충분히 매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는 한화 엔진도, 아까 엔진 관련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한화 엔진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고선가 엔진 납품과 친환경 선박의 개조 바람을 타고 역대급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2022년에 저가 수주 물량들이 올해 1분기까지 다 완료가 납품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납품되는 그 선박들은 2024년도 이후에 수주한 고선가의 선박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분기 이후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폭발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제대로 된 투자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차트를 좀 보자면요. 아까 제가 현대 마린 엔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4월 27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공교롭게 똑같은 고점을 찍어놓고 나서 3개월 가까이 계단식 하락을 지속을 했는데요. 연중 신저가 부근으로 내려봤고 실적은 사상 최고치이나 주가는 연중 신저가다. 이상하잖아요.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고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실적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로 확인시켜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나 성장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이후부터 수주한 물량, 고성가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납품 인식이 된다면 2026년 2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이 위치한 65,000원 1차로 제시하고 2차는 8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되게 짧게 잡을 수가 있어요. 전저점이 위치한 4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엔진까지 오늘 두 종목 관심주로 채택해 주셨고요. 다음은 AS 종목입니다. 테스부터 이번 주에 좋은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많은데요. 저희는 GS P&L 빠르게 알아볼게요. 이 종목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드할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이거든요. 알아요, 맞아요. 1분기도, 저도 담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1분기도 좋았는데 2분기도 진짜 어메이징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물밀듯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 시내 호텔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요는 제한적인데 공급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수요는 커지는데 공급은 제한적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기업 2분기 실적도 당연히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와 가격이 동반 상장하는 사람은 지지 않는다. 이 기업 1분기에 10% 이상의 객실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2분기의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위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엔진처럼 거의 신저가 부근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근이 올해 저가 부근인데요. 투자 매력이 상당하겠죠. 실적은 좋은데 가격은 이렇게 저가 있는 종목들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담아놓으면 찬바람 살살 불 때쯤 되면 신고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말씀드리고요. 보유자분들의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무료 공개 방송 주도 섹터 어디로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 저는 다음 주에 훨훨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저는 반등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났다라고 봐요. 단일 종목 ETF가 괴롭힌 시장의 수급은 이제 해갈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본다면 8월부터 10월까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준비해놔야 계좌가 더 탄탄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시점이다. 자, 오늘 공개방송에서는 다음 주부터 우리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한 종목씩 채워갈 종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무료 공개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제 선택은 최태원 의원님의 한화 엔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한번 좀 주가가 싸다라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서요. 한번 담아보고요. 내일 휴장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